안녕하십니까.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. 자유한국당이 언론이 그렇게 음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,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. 이번 주에 또 올랐다고 합니다. 반면에 민주당은 소폭,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. 기쁜 소식입니다, 여러분들. 예,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예, 신의 한수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예. 70만을 이제 다가섰고,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도 더불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기쁜 소식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쌍클이 추세인 것 같아요. 쉽게 얘기해서. 네.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대규모로 집회할 때, 이럴 때 여러 이제 언론에서 카바를 하는데, 우리 신의 한수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시종일관 실황 중계를 하잖아요. 예, 예. 제가 그걸 쭉 보면 뭐 50만, 60만 어느 때는 하루 종일 하는 게 막 100만 넘어가고 뭐 네. 엄청난 그런 보수의 그렇죠. 결집 현상이 나타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언론 기관 또 다른 유튜브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 중계, 즉 생생한 국민의 비판과 이 견제의 목소리를 신의 한수를 통해서 이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결집 현상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여론조사하는 데까지도 반영이 된다.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샤이 보수들이 막 언론에서 한국당들이 비판만 해야 되니까 네. 잘 몰라요. 또 한국당이 또 일부 또 이 과거에는 조금 그 비판받는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었지 않습니까? 네, 이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것을 좋게 해서 샤이 보수 해가지고 뭐 신문사 이런 데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이렇게 오면 그냥 꺼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런데 이 신의 한수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당이 이 장외 집회를 대규모로 연속적으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당의 실체가, 즉 한국당이 어떻게 우리 보수 자유우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예. 이거가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까지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리얼미터 보면은요, 민주당이 38.7%, 와. 이것은 1.4%가 빠졌어요. 예. 그래서 38.7이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1.3%가 올라가가지고 34.3이에요. 이제 그래서 뭐 박빙이네요. 박빙이죠.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박빙인데 이번 수치가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지난 16년도에 총선 때, 총선 일주일 전에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았냐면 34.8%를 받았어요. 네. 그러니까 불과 0.5% 차이인 거예요. 그래서 16년도 지금 19년도니까 저 3년 만이잖아요. 네. 3년 만에 자유한국당의 여론 지지율이 최고로 올라온 거예요. 네.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크다.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. 여기서 한 10% 더 플러스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여론조사를 자꾸 속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15% 이렇게 좀 플러스를 하면은 거의 정확하지 않을까. 지금 숨겨져 있는 샤이 보수도 꽤 많거든요. 예. 이번 주 주말에 또 신의 한수가 집회 중계를 했는데 50만, 지난주에도 한 50만에서 60만, 그 전주가 한 100만 정도 나왔습니다. 뭐 초기보단 떨어졌지만 시청률로 환산하면은 거의 뭐 한 5% 가까운 시청률을 내고 있습니다. 대단한 겁니다. 국민들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. 예, 그러니까 신의 한수 지금 구독자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, 저도 그 집회 현장에서 우리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 보면 잠이 안 올 때, 틀어놓을 때가 신의 한수가 자장가 같이 들릴 때도 있다.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조회수도 늘어나지만 구독자 수가 우리 국내 유튜버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70만 가고 있고, 네. 뭐 머지않아서 이제 100만에 육박하지 않을까, 저도 그런 생각이 예. 듭니다. 이런 것이 다 이 여론조사 흐름에 부분적으로는 이제 여론조사가 결국 이제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추세치를 본다면 이렇게 자유우파의 결집 속도가 이제 나기 시작했다. 그러니까 신의 한수도 70만 이제 올라가고 예. 100만도 머지않았다,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이번 여론조사 보면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횡보 상태예요. 네. 50% 미만에서 뭐 2% 올랐다 내려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없죠. 뭐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 다른데 요즘은 뭐 신뢰성 자체가 또 많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.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데, 그래도 이렇게 분석을 한다면 어디서 이제 많이 빠졌냐면요, 서울과 호남, 그리고 20대, 30대, 40대,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요,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이 서울 호남 이런 데하고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도 많이 빠졌어요. 중도층에서도. 예. 이런 걸 본다면
지금 핵심 지지층인 서울과 호남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중도층에서 빠지고 네. 이런 걸 보면 이제 정권 2년 차, 지금 3년 차인데 이게 위기 국면으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한 위기 국면이라고 할 수 있는 레임덕 현상이 더 빨리 올 가능성도 충분하다. 이런 점에서 경고음으로 심각하게 정부 여당 측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뢰성 여부와 관계없이 들어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근데 문제는 말이지 정부 여당이 야당 알기를 너무 우습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지금 민주당과 박빙을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더 위죠. 예,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의 1대1 회담을 파기시켜버렸어요. 어처구니가 없네요. 예, 이제 본래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이제 여야 대표 회담, 5당 대표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이 사실상 식량 지원 문제를 예. 거론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렇죠. 아예 식량 문제 다루자. 여야 5당 대표들 다 모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바로 식량 문제를 다루는 것도 정부 여당이 다루는 것도 네.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. 그런데 그 식량 지원 문제를 뭐 통일부 장관이라든가 무슨 뭐 다른 뭐 국회에서 여당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도 이상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청와대에서 만나자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식량 지원만 문제를 다룰 수 있느냐. 다른 중요한 전국 현안도 다루자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대1 회담을 하자고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자유한국당하고 평화당이나 정의당 그 다음에는 바른미래당하고는 성격과 의상이 다르지 않습니까?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에요.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만 보더라도 민주당하고 불과 뭐 3% 정도 3, 4%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제1야당인데 제1야당이 이번에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 가지고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뭐라고 했습니까? 정부 여당의 2중대, 3중대, 4중대라고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런 정당들하고 그냥 쭉 완오브 댐으로 끼어가서 하면 이 자유우파는 물론이고 국민의 민심의 흐름 부르기,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잖아요. 네. 이런 반토막으로 떨어져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될 수 있겠느냐. 그래서 1대1로 만나자 했는데 청와대가 이걸 거부해버렸어요. 근데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정당 사정도 좀 고려해야 된다. 아니, 다른 정당이라는 게 정부 여당의 2중대, 3중대, 4중대인데 그러니까. 그 사람들 안 와도 무슨 얘기는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들으나 마나 한 얘기인데 그런 거를 핑계를 해가지고 1대1 제1야당과의 회담을 기피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 운영에 자신감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꼬마 정당 불러봐야 뭐 말씀하신 대로 1중대, 2중대, 3중대 역할을 하니까 자유한국당 입지만 좁아들고 오히려 그 사람 말 때문에 자유한국당 이 주장이 묻힐 수가 있는 거고 전략적으로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니 쌀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쌀 줄 때입니까?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. 자유한국당은 북한에 쌀 주는 거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. 국민 다 반대하고 있어요. 쌀값 올랐죠. 우리도 쌀 모자르다고 하는데 왜 북한에 쌀을 줍니까? 그럼 북한에 쌀 가면 그게 북한 주민들한테 갑니까? 김정은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당 간부들 입에 들어가서 힘이 나서 북한 주민들 더 때리고 폭정을 일삼을 텐데 저는 뭐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야 되고 회담 만나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1대1 회담을 하지 않고 전부 다 이 5당 당 대표들이 모여서 협상을 한다.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항상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. 네. 이 의도가 어디가 있는지 이 청와대가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의도가 국민들한테 제대로 먹히겠느냐. 오히려 반발 심리가 더 생긴다. 왜냐하면 식량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한테 지금 줘야 할 때가 아니에요. 뭐든지 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. 네. 때 타이밍. 지금 김정은이가 4일날 발사한 미사일도 마음에 안 들어갔고 9일날 또 발사하고 9일날 발사했는데도 정부는 이게 탄도미사일이잖아요. 유엔 합의 위반한. 예. 그리고 남북 군사합의서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인데 네.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에 떨고 정부 비판 순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식량 문제 지난번에 저 미국에서 내가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.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. 그 얘기는 알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. 저는. 아니죠. 우리도 그렇잖아요. 둘이 얘기하다가 하는 답답한데 계속 전화되면 네가 알아서 해. 내가 간섭 안 할 테니까. 책임은 네가 져. 그래 네가 책임지는 거야. 내가 간섭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런 뉘앙스의 의미라고 저는 받아들여요. 맞습니다. 그냥 외교적 레토릭으로 나 이제 미국이 질린 거예요. 왜냐하면
지난번에 2월 28일 날 하노이에서 협상이 실패했잖아요. 네. 근데 우리가 저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풀어줘야 된다. 이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? 3월 1일 날 했어요. 그렇죠. 바로 그 다음 날. 그러니 미국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미 국무부 관료가 익명으로다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기자에서 물으니까 노 했다는 거 아니에요. 노 한마디로 노 딱 잘라갖고. 그런데 지금 식량 지원 문제가 언제 나왔어요? 4일날 9일날 딱 미사일 발사하자마자 식량 지원 바로 얘기 나오니까 비건이 이번에 와가지고 비건이 뭐 했는지 지금 우리 국민이 압니까? 모르잖아요. 그렇죠. 비건이 입 딱 닫고 미국 갔어요. 이 얘기가 뭡니까? 이거 식량 지원하는 거 거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하지 얘기예요. 말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습게 보고 지금 저 선전 매체 통해갖고 생색내지 말라. 거꾸로다가 우리 한국 정부 길들이 나섰잖아요. 예. 근데 이런 판국에서 1대1 회담을 해가지고 황교안 대표를 설득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식량 지원을 하는지 이걸 납득시켜갖고 자유한국당이 식량을 지원하자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절벽일 텐데 아예 자유한국당 식량 지원 반대하고 사사건거리 반대하니까 안 만난다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국민들 눈에는. 그렇죠. 이렇게 해가지고 식량 지원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제재 풀어야 된다고 계속 국제적으로 하다가 안 통해갖고 비판만 받았잖아요. 네. 이번에 3월 1일 날은 금강산 개성공단 또 이번에 식량 지원 뻔뻔히 계속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. 예. 예, 이거 김정은이가요 고마워하지 않아요? 김정은이가 더 무시합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아. 그러니까 선전매체 통해가지고 생색내지 마, 까불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. 얼마나 이거 우리를 무시하는 얘기입니까? 네. 그리고 외세 의존하지 마. 이게 미국 눈치 두지 말라. 이렇게 하고 같은 날 또 하나는 다른 선전매체에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얘기하면서 그거 미국이 개입할 거 아니야. 독자적으로 한국 빨리 결정해. 예, 이렇게 겁박하고 나서는 거예요. 이렇게 지금 안보 문제, 북한 문제가 심각한데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것밖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없어요. 제1야당도 설득을 못 하는데 어떻게 미국을 설득합니까? 그러니까요. 미국을 설득하지 않고 우리가 식량 10만 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? 절대 못 줍니다. 국제정치는요, 힘의 정치예요. 지금 시진핑이가 금방 올 봄에 3, 4월 달에 북한 간다 했잖아요. 시진핑이가 북한 간다는 말 들어봤어요? 요즘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. 들어갔어요. 쑥 들어갔죠. 왜 그런지 알아요? 트럼프가 무서우니까요. 그런 그렇죠, 거예요. 그렇죠. 그게 힘의 국제정치인 거예요. 지금 시진핑도 꼼짝 못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식량 지원하겠다고 내부적인 여론이 안 돌아서고 있고 국제사회가 꼼짝달싹하는데 미국에다가 난 간다. 내 식량 싣고 기차는 간다고 갈 것 같아요? 절대 못 간다.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박자만 늦추면 제가 우리 방송에 나 항상 얘기하잖아요. 서둘지 말자. 좀 의연하게 가자고 얘기하잖아요. 이럴 때 한 박자만 늦추면 그야말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때가 온다. 지금은 때가 아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식량 다 해가지고 북한 주민 먹여 살리면 김정은이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? 계속 해가고 미사일에다 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반대고 자유한국당이 반대는 거예요.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제 결론입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여러분들 전옥현 안보정론 TV도 빨리 20만 만들 수 있게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북한에 쌀 준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야당 다 불러갖고 회담한다고 하고 말이죠.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. 예, 경제가 너무 어렵죠. 사는 게 힘듭니다. 경제 문제 갖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. 경제 좋아진다고 하는데 뭐가 좋아졌는지, 뭐 OECD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높다 이렇게 KBS 대담에서 얘기했는데 문재인 씨가 말이죠. 대통령도 아니에요. 경제 지표도 모르는 것 같아요. OECD에서 봐서도 꼴찌입니다. 거의 수준이. 대한민국이 지금 반도체 호황에서 말이죠. 한참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? 한마디로 대기업 주기 정책, 반기업 정책, 노조가 난리치니까 대한민국이 멍들어가고 시들어가고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문재인 정권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.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